23번째 강의 소멸시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멸시효의 의의를 보면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는 특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로는 제척기간이 있는데, 제척기간이란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의 기간을 말하는데,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일정한 권리에 대해 행사기간을 정해 그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있고,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또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하지 않으며,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시효 완성 후에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은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변론주의 사항임에 반하여 제척기간에서는 직권 참작 사항이며,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기간의 단축이 인정되는 반면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기간의 단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차이점이 되겠는데요. 소멸시효는 보통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표현하는 데 비해 제척기간은 행사하여야 한다, 제기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하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보겠습니다. 민법 제162조는 제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이 이와 같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반면 소유권은 그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권에 한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므로 가족권이나 인격권 같은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와 관련된 재산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멸시효에 걸리는 재산권을 보면 지상권, 지역권 등의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나 전세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이 없는데, 그 이유는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전세권의 경우에는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일이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을 보게 되면 먼저 점유권과 유치권이 있는데, 이들 권리는 다같이 점유라는 사실 상태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즉 점유를 함으로써 취득하고 이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하게 되므로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으로 담보물권이 있는데,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서 담보물권이 소멸할 뿐이고,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데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성권. 형성권에서 그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형성권에 관하여 그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므로, 법률관계의 무효 확인 또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상 문제가 되는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선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 그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그 등기 신청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등기 청구권이 되겠는데요. 등기 청구권의 성질에 관해서 판례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1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 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는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물권의 기해에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물권이 존재하는 한 그에 수반하는 물권적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음 조세 부과권 및 징수권. 조세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조세 채권에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과 징수권 모두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이용권이나 예탁금 반환 청구권,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 가입 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 가입 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을 가지는 자는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 이용권과 회원 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 반환 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 이용권이나 예탁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으로서의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리의 불행사 보겠습니다.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을 말하므로 따라서 사실상의 장애, 즉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모르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변제기를 정한 채권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한 때가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 또는 해지 통고를 한 후 일정 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청구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한의 이익을 잃은 채권의 경우에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 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채권자가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해 전액에 대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고, 정지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부작위 채권의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채권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뀐 때에는 그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원채권의 시효기간에 따르며 그 기산점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된 때부터 진행하게 되며,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의 경우에는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하자 보수 보증 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